얼마 전 워니펙 대학의 록산딕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약 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 조상인 호모 보도엔시스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생명의 다양성이 자연 선택과 진화가 가져온 결과라는 건 인류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이며 팩트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지금까지 은하나 태양계의 생성 과정, 그리고 지구와 최초의 생명체가 왜,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등을 다뤘습니다. 이때 다뤘던 내용들은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발견과 연구로 나온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검증이 된 논문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 진짜만 들어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외부 링크에서 새로운 유입이 있다고 경고를 해주고 비추랑 이상한 댓글까지 달리기도 합니다. 사실 진화론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최신화된 자료들을 사람들이 학습을 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화를 직선 계통으로 표현을 하는 이 그림은 진화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이미지는 진화가 원시적이었던 구조가 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이 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진화는 DNA가 100% 완벽하게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며, 그 오류가 현재의 생태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도태되는 것이고,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번식에 성공을 해서 비슷한 DNA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2세를 낳는다고 해도 DNA가 100% 완벽하게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게 되고, 이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도태가 돼서 2세를 남기지 못한 이런 유전자의 형제들은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여러가지 조건에 있어서 2세를 남길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유전자의 형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자연 선택설의 원리가 어찌되었든 A에서 C로 진화를 했다면 그 중간 단계인 B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창조 신화를 믿는 쪽에서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다른 종에서 현생 인류로 진화를 한 것이라면 그 중간 단계의 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덜 발달하고 해부학적인 분석과 연대 측정이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자료가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발견된 아파렌시스와 호모사피엔스 사이의 중간 단계 화석들은 무수하게도 많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검증이 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다양성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DNA 복제 오류와 이로 인한 자연 선택설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며, 이에 대한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남아있기 힘든 화석이 원하는 연대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나 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있음에도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고 주장을 해오던 것이 창조 신화를 믿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정적인 연대에 인류 중간 단계의 화석이 또 발견이 되었죠. 얼마 전 워니펙 대학의 록산딕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약 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인류 조상인 호모 보도엔시스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호모 보도엔시스가 진화론과 인류 진화연대의 결정적인 자료인 이유는 바로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로 분화하기 전에 공통 조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화석이 발견이 된 곳은 지질학적인 특징 덕분에 많은 화석의 발굴이 이뤄지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계곡이었는데요. 보도엔시스라는 이름은 이 화석이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이 된 무수한 인류 진화와 관련된 화석에서도 5만 년 전까지 인류와 함께 공존을 해오던 호모사피엔스와 가장 가까운 종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공통 조상에 해당하는 화석을 찾지는 못했었는데, 공통 조상에 가장 근접한 화석을 발견한 것이죠. 네안데르탈인은 약 35만 년 전에 화석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는데, 화석 연대상 이전에 호모사피엔스의 조상과 네안데르탈인이 서로 다르게 분할하여 진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종을 나누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 뿐이지, 동시대에 이 두 종은 서로 교배도 가능했고 현대 인류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분화하기 직전에 공통 조상을 찾는 것은 현대 진화론과 자연 선택설의 결정적인 증거 중의 하나이므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물론 인류 이외의 다른 동물들에서 진화론에 관련된 증거들만 나열해도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창조 신화를 믿는 쪽에서는 유독 인류가 다른 종에서 진화를 했던 것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는 만큼 이번 이 화석의 발견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실 인간이 다른 종에서 진화를 했다는 이 팩트에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만이 특별하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인류 우월적인 사고 때문이죠.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롭게 밝혀지는 진실은 우리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이 인간과 지구를 만들었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태양을 도는 많은 행성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그래도 태양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은하의 2000억 개의 항성들 중에 흔한 편에 속하는 G형 주결성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계의 위치는 은하의 중심도 바깥도 아닌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 은하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수백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이며, 국부 은하군에서조차 안드로메다보다 작은 너무너무나도 평범한 은하일 뿐이었습니다. 과학은 항상 우리가 당연하다고 착각하던 것에 팩트를 알려줘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다른 학문들과는 달리 선동이나 조작으로는 진실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과학계의 계속되는 검증 시스템 덕분이죠. 아무리 팩트라고 생각되는 이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박 가능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검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단 한치의 감정도 들어가질 않죠. 창조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화석 증거를 조작이라고 우기기도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의 조작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 과학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이며,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천적에 의해서 죽을 걱정을 할 필요 없는 발달된 과학 문명입니다. 만약 과학의 발달과 이런 과학계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자동차를 타고서 종교시설로 이동을 해서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대 사회와는 달리 마녀로 내몰려서 마녀 사냥에 당하는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는 증거는 계속해서 인간이 신이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넓은 우주의 흔한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것들이 현대 과학의 혜택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만.